네, 현재 시각 8시 25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미국 뉴욕 증시 상황, 사실 경제 지표는 괜찮았습니다. 4분기 실질 GDP 성장률, 확정치가 이제 잠정치보다 좋았다라는 건 괜찮았는데 아무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거 데이터보다는 이제 앞으로 나올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 이게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또 관세 정책이 계속 좀 불확실하잖아요. 그렇죠. 네, 뭐 지금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3일부터 수입되는 자동차 수입품에 대해서 25% 관세, 이거 영구적으로 유지하겠다.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여기에다가 유럽연합하고 캐나다 공동 대응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그러니까요. 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게요. 영구적으로 때리겠다 했다가도 네. 뭐 며칠이 됐을지 몇 주가 됐을지 가가지고 뭐 자동차 관세 없던 일로 하겠다도 할 수 있는. 얼마든지 뭐 이제 네. 캐나다나 이렇게 네.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예. 그렇죠. 예. 아유, 어제 테슬라만 하더라도 그렇죠. 장중 고점은 전일 대비 7.3% 가까이 올랐다가 네. 이게 결국 윗골이 훅 달면서 그냥 전일 대비 0.39%라면은 대부분 체감은 오히려 뭐야 이거 오늘 한 5, 6% 빠지는 느낌 아닐까요? 좀 시장이 힘이 없는 느낌이 힘이 없는 느낌. 들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어쨌거나 재미는 없는 장이 돼버린데 어제 좀 우리 시장도 좀 오버하는 느낌이고 뭘 그렇게까지 빠져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은 예측 자체가 좀 쉽지가 않은 장이고. 아마 우리 정민 앵커께서 이제 머니쇼 플러스까지 하시고 나면은 네. 이 머니쇼 아침에 하는 여기에서 훨씬 더 생생한 멘트가 나올 것 같아. 아, 뭐 오후장까지 다 보고 마감까지 다 보고 했으니까 지금은 뭐 오후에 대충 놀다가 와서 하면은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놀다 오게 하겠나. 아니에요. 오늘은 누가 오신 거죠? 머니쇼 플러스 같이 해주실 분. 네, 테이바 사람들 강승희 대표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대표님께서도 이렇게 패널로는 쭉 나가셨지만 진행은 이제 처음이신가요? 그러면? 네, 처음이죠. 아, 그래요. 생각도 못 해본 자리여서. 근데 저도 이거 해보니까 진행이란 게 묘한 게 이거 하게 되면은 사람이 그냥 색깔이 없어집니다. 그래 뭐 저도 패널로서 출연했을 때는 저 하고 싶은 말 좀 용기 내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자리는 그런 소리 했다가 욕 먹는 자리고 그리고 진행 자체가 또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아마 남은 일주일 동안에 뭐 여기뿐만 아니고 강 대표님 다른 매체도 가시잖아요. 하시고 싶은 말씀 실컷 다 하시고 진행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지금 시장이 하루하루 이렇게 저희 매일 아침에 짚어봅니다만 어떨 때는 이 자체가 참 부질없다 싶을 정도로 네. 너무 이렇게 참 시장도 일희일비하지만 시장을 움직이는 변수 자체도 지금은 뭔가 뭐 흐름이 없고 로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트럼프죠, 뭐. 트럼프. 그냥 트럼프. 실제로 뭐 전일도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가 됐지만 결국 그냥 자동차 관세 25%가 그렇죠. 모든 이제 시장을 움직인 요소였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태다 보니까 거기다 이제 뭐 25% 관세 올리고 나면 뭐 자동차 값 10% 오른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결국은 시장은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테슬라는 전부 다 수직 계열화돼 있어서 예. 수입 덜 한다 그러면서 네. 이제 7% 올렸다가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뭐 다른 것도 수입하는 것들도 계속 있으니까 다시 또 부품 빠져버려. 같은 거. 부품 네. 같은 거 있으니까 또 다시 빠져버리고 이러니까 네. 이제 완전 변동성이 되게 어렵고 그다음에 여러 나라에서들도 솔직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보복 관세 하겠다 뭐 이러면서 말로는 일단 또 계속 이제 공격을 해야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과 싸우는 모습은 보여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그것도 생각을 해보면 싸워서 뭔가 이길 게 있어야 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수입을 주로 해갔던 나라가 미국이다 보니까 결국은 제조업을 미국이 하겠다 그랬던 그 부분이 가장 큰 요인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 이제 금값 오르는 것도 되게 눈에 네네. 띄었던 것 같고요. 그래요.
예. 뭐 자동차 쪽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이게 이제 관세 정책이 이제 시작일 수 있다라는 거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반도체주들도 지금 뭔가 좀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는 네. 양상인데 이거는 어떤 요인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제일 키로 보이는 거는 예. 저는 알리바바 이제 알리바바.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과잉 투자다. 아 AI 쪽. 네, AI 쪽 과잉 투자다. 마윈이요? 네, 마윈 말고요. 지금 새로운 이제 그 회장님이 이제 조차이 맞을 거예요. 예, 조차이 예. 회장님이 이제 연설을 하는 데서 예.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저렇게 과잉 투자를 했어야 되는 건지 자기는 잘 모르겠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딥시크에서 나오면서 비용을 적게 들인 AI라는 부분들이 이제 확산이 그랬죠. 됐잖아요. 네. 근데 그게 더 확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저가형이라는 표현보다는 중국식으로 만든 AI도 워킹을 한다라는 부분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을 하니까 미국이랑 중국이랑 AI 부분이 이제 둘이 분리가 돼서 따로 성장하는 모습들일 네.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이제는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며칠 전에는 또 중국에서는 그 고성능 반도체 칩 규제하겠다고 했잖아요. 뭐 에너지 문제 때문에. 네, 에너지 문제라는 예, 이유로 그럼 또 이게 이제 엔비디아 직격탄이 있을 수 돼버릴 있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부분이랑 소프트웨어 부분 다 분리가 되는 상태고, 네. 근데 그 부분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AI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약간은 이제 방위에 가깝잖아요. 네. 드론 날려야 되고 그다음에 공격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으로 생각까지 가서 보면은 결국은 양국이 이제 군비 증강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요. 지금 아까 4분기 GDP 이제 잠정치보다 조금 이제 개선되고 그렇죠. 해서 나왔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 이제 1분기 실적일 텐데 지표가 실적은 조금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적은, 기본적으로는 실적이 잘 나오는 부분이 관세 때문에 땡겨가지고 수입을 하고 땡겨서 만들고 막 이래버렸으면은 최근에 내구재 주문도 늘어났어요. 네, 내구재도 예. 오히려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표가. 이제 네. 관세 때문에 미리 땡겨서 만들고 땡겨서 수입하고 막 뭔가 이랬어서 물가가 올라갈 걸 대비해서. 대비해서 쫙 해놨으니까 그때는 좋을 수 있는데 네. 이제 2분기 거 나오고 관세 시작하고 나면은 급격하게 나빠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라서 불확실성은 계속적으로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저 그거 깜짝 놀랐는 게 그 GDP 나우 발표하는 거기가 애틀랜타 연준. 애틀란타 네, 연준. 네. 최근에 그 GDP 나우가 마이너스 2.몇 %까지 막 나오고 해서 깜짝 놀랐더니 뭐 금 때문이다. 뭐 그랬었죠. 금 수입이 최근에 많아가지고 네. 결국 GDP 산출식에서 뭐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네. X 마이너스 M 마이너스 M 그 수입 쪽에 금 수입이 너무 많다 많다. 보니까 이게 결국 수치가 성장률이 이렇게 낮아졌다. 그래서 금 빼고 또 이렇게 하나 네. 선을 껐더라고요. 네, 어제 보니까 또 금 빼고 다시 만들어 보더라고요. 네. 이 조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대로 이제 이렇게 넣었다 뺐다를 하고 있는 분위기들이 계속 그걸 확대든 뭐 보이니까. 축소든 뭐 하면 요새 조작이라길래.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요. 그럼 이게 관세 역량이 뭐 지금 일시적일 수 있다 혹은 뭐 물가 또 압력이 좀 계속해서 네. 이어지면서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 좀 해석이 좀 분분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관세라는 부분을 왜 네. 매기냐라는 원천적으로 돌아가 보면 결국은 미국의 관세를 원래 왜 매기냐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매기는 보통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원천적으로 네, 생각을 네. 해보면 그럼 미국에서 지금 원하는 거는 미국에서 제조 부활이라는 가장 큰 키워드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꾸 관세를 가지고 미국의 재정 적자를 메꾸겠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아니고 그 관세를 이용해서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라는 게 훨씬 더 상위에 있는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빨리 끝날 가능성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미국에서 공장을 지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현대차도 결국은 미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210억 달러 투자하기로 하고 네, 네, 맞아요. 가야 되는 거죠. 예. 결국 수출을 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미국에다가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멕시코의 생산 기지를 옮겨야 다 되고 옮겨야 막. 된다. 예. 그러면은 결국 멕시칸 페소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약세로 돌았거든요. 관세 나오면서 결국은 공장 빼가지고 미국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 멕시칸 페소는 다 팔아야죠. 다시 달러로 바꿔야 되잖아요. 네, 네. 페소 있어도. 네. 그러니까 당연히 페소는 또 약세가 되고 그러면은 결과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도 계속 창출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공장 네. 이전했으니까. 예. 예.
그다음에 아무리 이제 로봇으로 다 대체를 해서 이제 뭐 만든다고는 하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공장 자체가 미국으로 넘어가는 거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개도국이나 나머지 나라들은 굉장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미국이 수입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달러를 주고 물건을 받았었던 상황인데 네. 수입을 안 한다 그러면은 미국 밖에서 돌아야 되는 달러의 양이 줄어들거든요. 줄어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지금까지의 돌아가던 경제 시스템 자체가 바뀌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달러는 거죠. 더 강해질 수 있는 달러가 강해진다, 약해진다를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금이 계속 안전자산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엔화 같은 경우 어저께 151엔까지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요. N이 오히려 약세더라고요. 네, N이 오히려 약세로 가고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금 가는 거를 이거를 진짜 안전자산 선호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계속 던져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투기 목적이 좀 그러니까 모여가고 있는 거냐. 네. 원래 금이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 금이 계속 강세 얘기하고 골드만삭스도 막 이제 높게 얘기를 하니까 생각을 해보면 금이 강세가 아니라 약세로 그러면 돌아갈 요인들은 뭐 있나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예. 근데 약세로 돌아가는 요인들이 훨씬 더 될 가능성도 많은 것들이 많아요. 뭐냐면 이제 금리가 높아지거나 안 내려가면은 금이 이제 약세로 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달러가 그러니까 이제 약세로 돌아야 금이 강세가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은 달러 강에다가 예, 예, 금도 예. 강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예.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금이 최악이라면 최악이지 뭐 전쟁을 끝내겠다고 그러는 상황에서 뉴스가 발표될 것이 전쟁을 끝내겠다는 뉴스가 와야 되는 방향 거잖아요. 자체가. 방향 예, 자체가. 예. 그러면 안 나오고 그대로 있으면 현재대로 가면 되는 거고 만약에 전쟁이 끝났다 그러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미래를 보고 어차피 투자를 하는 거니까 해소되는 관점이라고 보면은 금값이 그것도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좋아질 금값이 네. 떨어질 요인들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전쟁을 해소한다. 이렇게 예. 보면은 이제 얘기가 조금 이제 복잡해지는데 그래서 금값이 계속 이렇게 오르는 거 자체를 미국의 진짜 달러 패권 위협 쪽으로 봐야 되는 것이냐라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금값 움직임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거나 N도 참 재밌습니다. 이게 N화 강세를 대부분 점치고 있었는데 네. 1차적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은 트럼프 일기 때 중국에 대한 관세 때릴 때 위안화가 막 약세 갔던 것처럼 일본도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자면은 엔화 약세가 그렇죠. 도요타 입장에서도 이거 25%를 맞게 됐어요. 네. 맞는데도 약세로 계속 가는 거죠, 엔화가. 그러려면은 도요타가 그나마 좀 피해를 줄이려면은 엔 약세로 갈 수밖에 없고 네. 이제 BOJ 뭐 금리 인상 이런 얘기보다는 이쪽이 더 네, 맞습니다. 영향이 큰데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는 좀 황당하겠어요. 네. 그 정상회담 할 때는 굉장히 분위기 좋았지 않습니까? 네, 좋게 해줄 것 같았는데. 좋게 해줄 것 같았는데 그냥 두드리 맞았으니.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얘기할 때 트럼프랑 할 때 무조건 강대강으로 나가야 된다. 달라는 거 주면 안 된다라는 게 컨센서스가 이미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준다 그러는 건 다 받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시 또 한대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예, 절대로 처음에 할 때 이게 되게 봐줍니다. 무릎 꿇고 그냥 줄 거 다 주면은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 줄 걸 다 주면은 그냥 처음에 이제 네가 무릎 꿇었구나. 그리고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데요.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무릎을 꿇으면은 그 다음엔 또 더 달라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무조건 협상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다 주고 출발하면 안 된다. 라는 게 기본적인 컨센서스가 이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유럽 연합이나 뭐 캐나다나 일본은 가만히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 가만히 있었던 데고 예. 나머지는 다 가만 안 있겠다고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요. 지금.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미 컨센서스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짜 싸우겠다는 얘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싸우겠다고 했을 때 자기가 얻을 게 있어야 싸우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얻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지금 강 대표님 이 부분 우리 지금 클리어하게 정리됐습니까? 우리 정의선 회장 그 투자 발표할 때 네. 분위기 얼마나 좋았습니까? 좋았죠. 지금 그러면은 현대차가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도 있지만 현대기아가 캐나다,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그렇죠. 것도 있잖아요. 네. 여기는 지금 관세를 맞게 되는 거잖아요. 맞게 되는 거죠. 예. 네, 다 맞는 거죠. 그래서 그걸 뜯어서 미국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뜯었어. 네, 뜯어서 미국으로 옮기라는 얘기고 트럼프 얘기는. 그러면 그 당시 뭐 우리 그 관련해서 얘기할 때 자막에도 막 관세 안 내도 될 것 이랬는 게 그 if 만약
차를 미국에서 만들면 네. 아, 그게 빠졌구나. 네, 생산 기지를 다 옮겨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 달러나 멕시코 페소 같은 경우도 내려가고 있어요. 약세가 계속 되고 있어요. 결국 이제 뜯어서 옮겨야 된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어제 우리도 뭐 현대차, 기아 막 빠졌습니다만 오늘 보니 GM 빠진 거에 비하면 그래도 덜 빠졌네요. 덜 빠진 거죠. 네. GM이 해외 생산 비중이 워낙 크고 네. 그러니까 아니 지난번 수요일 날도 우리 저 송재경 대표 나오시는 날 한번 짚어는 봤습니다만 이 지금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스티브 미란 네. 이 양반이 그래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내지는 무역 정책에 은근히 이론적 그 배경을 네. 뭐 만들어 주잖아요. 네. 뭐 말하라고 협정 얘기도 있었고 네. 조금만 더 한번 강 대표님 이 스티브 미란이 제시하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 기본적인 구도가 뭐 어떤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보통 얘기할 때 아까 제가 제조업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조 부활을 목표를 해야 되면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거꾸로 가보려면 네. 제조 부활을 하려고 그러면 달러가 저평가가 돼야 돼요. 달러가 약세가 되는 수출을 해야 되니까요. 네네. 만들어서 네, 수출을 네. 하든가 이제 써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은 전 세계는 달러의 수요가 줄어들게 되겠죠. 네. 수출입을 안 하니까. 그럼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미란 보고서에서 나왔던 얘기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달러 수요가 너무 많아져서 네. 달러가 고평가가 돼서 미국 제조업이 약화됐어. 그러니까 난 이걸 뒤돌릴 거야. 네. 그러려면은 결국은 달러가 약세가 돼야 되고 달러가 약세가 돼서 그다음에 금리가 낮아지고 그러고 나면은 결국 이제 미국에 있는 제조업들이 경쟁력을 갖게 될 거고 그럼 수출을 할 수 있어질 거야. 그리고 그걸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결국은 관세를 매겨서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는 비싸게 만들고 자기네가 네. 수출하는 건 싸게 만들어서 이제 밖으로 다 팔아야 돼. 이렇게 해야 제조업이 부활할 수 있어. 이걸 얘기하는 게 이제 미란 보고서고 그러면 그거를 결국 하려고 그러면은 달러를 약세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달러 약세는커녕 계속 강세로 가잖아요. 네. 오히려. 예. 그러면 그게 과연 제조 강화를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물음표를 던져보면 네. 되게 어렵다는 거고 그다음에 달러 약세랑 관세랑은 반대편에 있는 거잖아요. 네. 얘 달러 약세가 되면은 예를 들면 관세를 올려도 달러 약세로 막으려고 하는 거고 다른 나라들로 보면은 근데 지금은 달러 강세에다가 관세도 같이 올리고 네. 그러면 되게 지금 그 미란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하고도 정확히 매치되지가 않는 상태죠. 현재로 보면. 그러면 결국 관세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달러 강이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무너지겠죠. 둘 중에 한쪽이.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언스테이블한 쪽으로 계속 포지션이 쌓이다가 그다음에 그게 무너질 때는 한 번에 확 무너지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되게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무조건 분산해 놓는 방법밖에 없다.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불확실하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결국은 방법은 분산해 놓는 수밖에 없는 거죠. 분산이라 하시면 분산이라고 하면 주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비중이 있으면은 네. 중국도 사고 미국도 사고 유럽도 사고 막 흩어놓는 거죠. 그냥 솔직히 작년 같은 경우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미국 주식을 샀어야 해요. 그죠? 네. 네. 한 뭐 1, 2천만 원 갖고 뭐 거기 여기 막 할 돈이 됩니까? 근데 이제 여윳돈을 가지고 했다가 걔가 반토막이 나면 원금 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빠질 때 덜 빠지게 해놔야 그 다음에 이제 갈아탈 수 있고 지금도 금 부분으로 가는 게 금으로 수익을 내겠다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금을 가지고 있었을 때 빠질 때 덜 빠질 거라고 생각을 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가가 예를 들어 30%가 빠져도 30%가 빠져도 금을 가지고 있었더니 금이 안 빠지거나 3, 4%만 올랐어도 그 3, 40% 빠진 거를 금을 팔아서 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예. 같이 다 내려가면 뭘 팔아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냥 올라오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불확실성이 충분히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분산해 놓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결국은 미국이랑 양쪽에서 그냥 같이 가겠다라고 경쟁을 하겠다는 거지 서로 합의를 볼 가능성은 솔직히 없어 보이거든요. 중국하고 미국이요? 미국이랑. 저는 이제 합의 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둘 다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잘 살아보자 이럴 텐데 지금은 그러니까 패권 전쟁을 실제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안에 이제 AI가 존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반도체도 안 주고 뭐도 안 주고 이제 난리를 치는 거고 미국은. 그러니까 이제 그 와중에 중국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게 벌써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들었을 때 시진핑이 들어오자마자 모든 논문을 다 중국어로 바꾸라 그랬대요. 영어를 보고 공부하는 것 자체를 하지 않게 해라. 아. 네.
그게 제가 들은 게 그게 거의 한 10년 전쯤 예, 되거든요. 예. 말이 되게 모든 논문을 어떻게 바꿔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이제 AI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다 되죠. 예. 논문을 중국어로 다 바꿀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미 쌓여서 기초과학 분야에 있어서도 충분히 중국은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인력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국가가 강제로 이제 뭐 천재들을 모아서 뭘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너무 잘하고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저런 이런 AI들도 의외로 빨리 캐치업을 해서 따라오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도망가는 입장에서는 힘든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저희는 그 밖에 있는 나라잖아요. 예, 예. G2를 뺀 밖에. 근데 미국도 제조업을 자기도 한다 그러고 중국도 내수만 키운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다가 수출을 해야지만 우리의 경제가 성장력이 생기는데 지금 두 쪽 다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되게 나머지 나라들이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상태는 금도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른 걸로 어디 가 있을 데가 없잖아요. 달러를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위안화를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이나 이런 걸로 이제 분산해서 가져가는 비중을 가져가다 보니까 금 가격도 계속 올라가는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전에 화면 저희 하단에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골드만삭스가 금값이 이제 온스당 뭐 3,300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속적으로 금값 강세 배경으로는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의 그런 수요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자마자 22년도에 중국이 왕창 샀어요. 예. 그건 맞아요. 그래서 맨날 그 자료 화면 보시면은 22년도부터 24년까지를 더해요. 네. 24년에 산 것만 하면 산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24년도만큼 잘라서 이렇게 연으로 예, 보면 예, 예. 별로 안 샀어요. 중국에서. 네, 중국조차도. 그래서 그걸 뭐 이제 음모론처럼 얘기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통계에 잡히지 않는 개인들이 샀다. 금 모으기 네네. 하는 것처럼 무슨 아, 커피, 예. 골드 빈이라 그래가지고 개인들이 금 모으기 막 해서 예. 사고 이런다고 뉴스 이제 한 1년 전쯤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산 게 많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안 많다. 지금 저기 자료 화면에도 보시면 22서부터 24를 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되게 많이 산 것 같잖아요. 예, 예. 근데 기간별로 이렇게 산 걸 보면은 네. 22년도에 제일 많이 샀어요. 22년도에. 근데 그 왜 많이 샀냐를 또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러우 전쟁이 생겼는데 러시아를 막았잖아요. 예. 달러를 가지고 있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예. 막아버리면 끝이잖아요. 스위프트로.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경쟁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를 내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걸 다 동결시켜버리고 저걸로 물건으로 바꿀 수 없게 만든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의 입장에서는 달러를 더 이상 안 사고 그 당시에는 다 금을 샀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이후에는 사다 보니까 이걸 계속 사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들었을 거고, 어느 정도 이제 유지가 그냥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 12월부터 더 사기 시작을 했어요. 사기는.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뭔가 이슈가 있었던 거죠. 예. 네. 예. 그게 결국은 저는 봤을 때는 딥시크 같은 이제 AI 경쟁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양쪽에서 이제 경쟁을 하는 수준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금이라도 다른 걸 또 사야지 달러를 계속 살 수는 없다라고 보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에 보면은 뭐 대다수 미국 국민들, 그것도 뭐 민주당 당원들이나 그쪽 성향들은 또 다른 얘기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충 수치로 나타나는, 여론조사로 나타나는 그걸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아직도 미국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는 여전한데, 네. 과연 저 관세 정책, 그 여러 분야에 있어서 트럼프의 어떤 트럼프식의 개혁에 국민들은 이제 뭐 공감하는 것 같은데, 과연 저 관세 정책 저 부분이나 경제 정책 관련해서는 앞으로 여론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해요. 일단 차값이 갑자기 그러니까 5천만 원 그렇게 했다가 되면 5,500만 원이 되면 기분이 나쁘겠죠. 사람들은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네. 욕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인플레이션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는 맞다라고 확인이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플레이션을 안 만들 수는 없으니까. 비싸졌으니까 물건이. 네. 네.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어서 실제로 돈이라는 것 자체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교환이잖아요. 네. 돈을 주고 물건을 네, 받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물건값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반대편에 어디선가의 가치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죠. 예.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임팩트를 고려를 못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조업이나 이런 데서 생산성이 올라가 주면 그 인플레이션을 따라갈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거고, 그게 받쳐주지 않으면 미국이 정말로 달러 패권을 놓치게 되겠죠.
저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머스크 같이 이제 좀 이제 돈도 많고 힘도 있고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앉혀놓고 사람을 막 공무원들을 자르고 있는 거니까 네, 아무리 네. 미국이어도 공무원들을 해고한다는 얘기는 솔직히 나머지 아무데는 진짜 아무데나 해고가 원래도 가능했지만 더 심하게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이후에 기업들이 생각하는 게 사람을 해고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뽑으려니까 돈이 더 드는데 그러니까 해고하지 말자라는 스탠스가 있었던 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용도 되게 좋잖아요. 지금도 어제 나온 고용도 실제로는 좋았어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미국은 경기 자체만의 숫자로 보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파월도 나와서 소프트 쪽으로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숫자들, 컨센서스 같은 걸로는 자꾸 나쁘다고 나오지만 실질 숫자는 괜찮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컨센서스라는 거는 미래를 예측해보고 있는 거고 실질 숫자는 과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래에 있어서는 지표 자체들도 나빠질 것이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S&P도 200일선 아래로 지수 내려오고 올라오면은 매도하는 예전에는 바이온 DB였잖아요. 네네. 빠지면 사면 돼.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의 약간의 느낌은 올라오면 팔아야 돼. 예, 라는 느낌으로 바뀐 것 같기 때문에 이거를 뒤집으려면 다시 200일선 위로 다 올라오고 컨센서스가 좋아져야 되는 상태여서 지금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 지수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볼게요. 오늘 코스피가 0.6%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 2,591포인트, 코스닥 0.5%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703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4%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61,800원. SK하이닉스 0.9% 내림세가 예상되죠. 좀 보합 예상되네요. 207,000원. LG 에너지솔루션이 0.98%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36만 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6%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05만 3천 원. 현대차 1%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20만 9천 원이고요. 기아가 지금 호가 흐름으로 봤을 때 2.9% 하락이 예상됩니다. 9만 5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1.5% 하락 예상됩니다. 셀트리온도 내림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18만 원. KB금융 0.6%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8만 700원. 네이버가 0.8% 상승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호가에서는 3% 반등이 좀 예상되는 분위기네요. 36만 5,50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보합 예상됩니다. 에코프로가 0.8%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58,700원. HLB도 1.5%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9,500원. 레인보 로보틱스가 1.6%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 자체는 26만 8,500원으로 나타나고 있죠. 삼천당자 2%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17만 6,400원. 휴젤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32만 9천 원. 코오롱 티슈진도 1%대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4만 8,050원. 클래시스 리가켄바이오는 지금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한 7분여 가량 남았는데 일단 오늘 양시장이 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 분위기고 글쎄요. 지금 국내 증시도 일단은 뭐 미증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뭐 관세 정책 불확실성도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쉽지는 않네요. 아까 우리 강성희 대표님께서도 미국장을 그동안에 빠지면 사자에서 살짝 심리가 올라오면 팔자로 바뀌었다고 네. 하신 말씀이 기술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200일선을 갖다가 기준으로 말씀하셨는데 뭐 다우는 아직까지 200일선 지지됩니다만 S&P 500이 한 사흘 정도 200일선 공방이 펼쳐지다가 어제는 그냥 200일선에서 훅 멀어지고 나스닥은 200일선에 아직도 조금 멀어 보이던 상황에서 그냥 꺾이고 해서 오늘 우리가 200일선입니다. 어제 200일선에서 딱 하락이 멈췄는데 어제 급락 와중에도 지금 동시효과 분위기로 봐서는 개장 초에는 2600도 깨지고 200일선도 물고 내려가고 해서 또 약간 공포를 주겠는데 강 대표님 지금 또 시기적으로 다음 주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니까 네. 이게 좀 떨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영향을 준다고 보십니까? 어떤 분들은 뭐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별로 이렇게 딱 다가오는 게 직관적으로 납득이 안 가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공매도가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뭐 공매도 네. 관련해서 어디 글을 썼다가 네. 메신저로 방검복 입고 다니라고. 방검복. 네. 너무 무서운데.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썼던 걸 다 수정했어요. 제가 공매도를 약간 이제 있어야 되는 제도다. 공매도가 아. 없다는 얘기는 매수하는 사람들이 작전에서 올릴 수 있게 해주는 거다. 그래서 고평가가 됐으면 누군가 매도를 해서 적정가를 갈 수 있게 해주는 네네. 제도는 있어야 된다. 불법으로 하는 건 안 되지만 이렇게 썼다가 방검복 메신저 바꾸서 다 고쳤어요. 무서워서. 네. 그런 것처럼 뭐라고 고치셨어요? 중립적으로. 아, 네, 찬성하는 쪽으로 썼다가 아, 중립적으로 예, 고쳐. 중립적. 중립적으로. 아, 이게 그래서 꼭 제도는 개선이 돼야 된다. 아,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네. 그렇게 고쳤는데 지금 그게 풀리는 건데 네. 풀렸을 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공매도가 있어야 좋은 점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있지만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무조건 롱숏을 같이 해요. 네. 그러니까 공매도가 열린다는 얘기는 뭔가를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반대편에 있어. 네, 그러면 네. 오히려 기회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그러면 외국인이 들어와 살 건 뭘까를 그렇죠. 찾으면 훨씬 더 롱만 하는 매수만 하는 포인트에서 봤을 때는 롱숏을 해서 숏을 판 돈으로 뭘 살까. 근데 최근에 그냥 저는 솔직히 한국 종목도 잘 모르겠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중소형주 뭐 2차 전지들은 매도되고 LG 엔솔이나 이런 건 막 올라가잖아요. 예. 이런 것들 같은 것도 롱숏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보통 이제 말도 안 되는 걸 롱숏 하진 않거든요. 같은 업종 내에서 같은 업종 롱숏 내에서도 해서 롱숏을 하는 건데 지금 그냥 제가 그냥 눈으로 보는 기술적인 면으로만 보니까 펀더멘탈은 모르겠고 그냥 봤을 때는 삼성전자 매수잖아요, 계속. 네, 네. 그다음에 엔솔 같은 거 매수잖아요. 예. 그러면 롱숏에서 옛날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무조건 매도예요. 삼성전자를 무조건 매도를 쳐서 네. 돈을 받은 다음에 그걸로 중소형주를 사요. 어허. 예, 그래서 롱숏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계속 삼성전자는 계속 올라가고 엔솔 같이 대형주들이 올라가는 게 거꾸로 하나? 이번에는 예상이 거꾸로 하는 거를 뭔가 롱숏을 하려고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존재해서 분명히 매수할 만한 종목을 찾는 거는 충분히 저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매도한 만큼 무조건 사야 돼요. 아, 네. 그러니까 빠질 거는 고평가된 거는 그러니까 들고 있으면 이제 아까 잠깐 나온 거에서 네. 보면 대차장고 늘어나고 뭐 네. 이런 것들 조심하라고 나오잖아요. 네. 그것처럼 외국인들은 또 가차없이 팔잖아요. 그렇죠. 네. 어. 네. 그렇기 때문에 매수 위주로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매수의 기회는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물량이 무조건 들어올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롱숏이 생기면. 네. 그러니까 뭐 공매도라고 해서 그렇게 막 이제 공포에 떨 상황은 아니라는 거고. 네. 예. 그러니까 그것만큼을 매도를 했으면 예, 뭘 예, 샀다는 예. 거예요. 예. 네, 그 안에서 한국 주식 안에서 얘를 이만큼 매도를 했으면 뭔가를 샀어요. 네, 그러니까 사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면 기회라는 거죠. 네. 그리고 저희 지난번에 그 공매도에 대해서도 또 제대로도 한번 설명을 들었잖아요. 우리 김진 대표한테 또 설명 예. 들었죠. 예, 그때 보면 막 공매도라고 막 다 수익 나는 게 후들겨 아니에요. 패는 게 아니고. 예. 공매도는 오히려 손실이 더 이제 무제한으로 늘어날 수 네, 있고 맞습니다. 대신에 수익을 볼 때는 100%고 네. 이제 매수하는 관점에서는 수익은 더 극대화될 수 있고 네. 이제 손실은 100%가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때 설명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정보가 확실하게 오픈이 되면 예. 너무 팔면 그 사람을 이제 혼내주겠다. 그리고 요즘 이제 우리나라 개미들도 세잖아요. 네. 모여서 할 수 있는 집단 행동을 할 수 있는 이제 창구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러게요. 실제로 유동성이 적은 주식을 숏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예. 그러니까 코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바이오 주식들도 그렇고 유동성이 적은 주식을 공매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을 테이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량이 없기 때문에 몇 명이 모여서 확 쏘면 막 올라가거든요. 아, 그러면 손실이 무한대로 커질 수 있는 무한대로 거잖아요. 커지는 예. 데다가 보통은 공매도를 하는 데는 증거금을 납부를 그렇죠. 하게 돼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돈 없으면 공매도도 못 쳐요. 예, 숏 커버 예, 그냥 예. 당해서 다 나가 반대 매매로 다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 털리는 거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 꼭 그게 뭐 좋다 나쁘다의 개념보다는 그냥 툴이다. 이거는 그냥 어떤 매매하는 툴에 가깝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펀더멘탈하게 좋은 주식이냐 아니면 고평가된 주식이냐를 잘 구분을 해서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훨씬 더 이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아니 걸 그러면 발굴할 수 있는 불법 거죠. 공매도가 문제가 됐던 건데 불법 공매도는 어떤 식으로 했길래 불법 공매도였던 그러니까 주식을 안 빌려놓고 팔았다는 거죠. 안 빌려놓고 네. 근데 그게 대체적으로는
이제 일부러 한 데들은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예, 하고요. 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기관에서 있어본 결과로는 또 방금복 입으시려고 또 그러니까 이제 저 문제는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어쨌든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고 이번에 우리나라 전산 바뀐 거는 정말 글로벌하게 저희 나라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가 체크하는 거에 예, 있어서는. 예. 예. 그다음에 그 정보가 다 오픈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거가 잘못해서 이제 그걸 반대로 이용하겠다는 세력들이 존재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회사가 진짜로 좋아지고 있는 회사라면 이게 저희가 개장하고 조금 더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3월 28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또 트럼프의 발언에 많은 영향을 받았고 이제 4월 3일부터 이제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가 부과됩니다. 영구적으로 유지하겠다라고 했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유럽연합, 캐나다가 공동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일단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좀 심리 자체가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주요 기술주들도 좀 윗골 달고 내려오는 상황이었고 상승폭도 많이 축소되는 모습이었고 일단 경계 심리가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0.5% 떨어집니다. 2,591포인트, 코스닥은 0.2% 상승합니다. 709포인트죠. 양시장 혼조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6% 떨어집니다. 68,000원, SK하이닉스가 1.4% 내림세로 204,000원. LG 에너지솔루션은 1% 상승합니다. 365,000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합권으로 159,000원. 현대차가 2% 떨어지네요. 일단 정의선 회장이 지금 미국에 총 210억 달러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만 자동차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7,500원. 그리고 기아도 지금 2% 가까이 떨어집니다. 96,000원. 삼성전자 우선주 1.3% 하락으로 51,100원이고요. 셀트리온은 약보합으로 189,000원. KB금융은 0.2% 상승합니다. 84,000원. 네이버가 0.5% 하락하면서 196,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2.5% 반등 보여줍니다. 지금 361,0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은 0.3% 떨어집니다. 107,800원. HLB가 1.8% 상승합니다. 지금 59,700원 2거래일 연속 반등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0.8% 하락합니다. 57,700원. 레인보 로보틱스가 0.3% 상승합니다. 274,500원이고요. 삼천당제약은 0.9% 떨어집니다. 178,200원. 휴젤도 하락합니다. 329,500원. 코롱티슈즈는 0.7% 상승하면서 49,250원이고요. 클래시스는 약보합이고 리가켄바이오가 0.6% 상승하면서 96,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오늘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양시장에서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많습니다. 상승하는 종목이 157개, 유가증권 시장에서 하락하는 종목이 655개고요. 또 코스닥 쪽에서도 상승하는 종목은 347개, 하락하는 종목은 1,082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시장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결국 2,577포인트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코스닥도 지금 700선 좀 지지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더 추이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음봉이 나왔거든요. 자,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1,299억 원 순매수고 외국인은 1,081억 원 매도 우위, 기관도 232억 원 순매도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345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92억 원, 57억 원 순매도입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정기장 마감 대비로 70전 상승하면서 1,466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일단 시장이 지금 개장한 지 이제 3분 지났거든요. 예. 낙폭이 좀 커지네요. 낙폭이. 네. 그러네요. 여기서 왜 또 이런 그림이 나오나? 차트는 안 좋네요. 저희 아까 공매도 얘기 마무리 일단 짓고 예, 마무리 하시죠. 공매도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주세요.
특별하게 뭐 말씀드릴 거는 아까 거의 다 말씀드린 예. 것 같고요. 그냥 공매도 부분에 있어서 너무 그러니까 뭐 파지티브다 네거티브가 아니라 중립적으로 매도를 했으면 매수를 해야 하는 사람이 훨씬 네. 많다. 그다음에 실제로 공매도로 돈을 벌겠다고 하는 헤지펀드들이나 이런 데들이 있긴 있잖아요. 롱아 없이. 예. 근데 그런 데들은 되게 펀더멘탈한 분석들을 열심히 해가지고 막 레포트도 내고 막 이러면서 예. 하잖아요. 미국 보면. 힌덴버그 리서치 같은 네, 힌덴버그 경우가, 같이 그런 예. 데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문을 닫긴 했죠. 막 문을 닫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공매도 같은 경우가 완전하게 공매도를 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롱숏을 같이 하는 네. 데들이 많고 그다음에 그 롱숏을 같이 하는 데들은 현재는 기계로 하는 데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계로. 예. 매수 매도가 같이 들어가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그 단기적으로 외국인이 산다, 외국인이 판다 이걸 따라서 막 추세적으로 따라다니는 방식의 매매는 굉장히 더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매도가 재개가 되고 나면. 재개되면 네. 오늘 시장 왜 이렇게 떨어진다고 보세요? 지금 코스피가 2,569포인트, 코스닥도 지금 1% 가까이 떨어지는데. 어저께 어쨌든 미국에서 반도체가 안 좋았잖아요. 예. 기술주가. 예. 예. 그 부분이 저는 제일 크지 않을까? 자동차랑 기술주 두 개가 다 안 좋았는데 우리는 자동차와 반도체의 나라인데 그렇죠. 예, 그 두 개가 다 나빠졌으니까 아무리 뭐 맞아요. 이제 엔터 주식들이 올라와도 지수를 견인할 방법은 없는 거죠. 예. 아니, 반도체 말씀 주셨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지금 새로운 AI 데이터 센터 그 프로젝트 미국하고 유럽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 다 빠지겠다고 했고 뭔가 AI 투자에 대해서 지금 약간 좀 의문시하는 그런 시각들이 그게 이제 꽤 있어요. 중국에서 저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제 진짜 과하 투자를 했던 건가? 과잉 투자였나?라고 물음표가 던져지는 거죠. 예. 근데 분명히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도 이제 GPT 같은 경우도 이제 그림 그려주는 게 업그레이드가 맞아요. 됐어요. 이미지 부분. 네네. 그거는 타격이 큰 것 같아요. GPT 처음에 나왔을 때의 느낌이에요. 타격이 크다라는 거는 그러면 이제 고성능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있을 수 있을 있다. 것 같다. 아. 이걸 사용자가 많아지면 예. 그 그림을 그리려면 뭔가 많이 써야 될 것 같잖아요. 예. 네, GPU를. 그렇죠. 예. 그래서 비용을 어떻게 차지를 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퀄리티가 과거에 봤던 퀄리티보다 너무 좋아져서 그다음에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에러도 많이 없어요. 그림에 영어 글자 같은 거 맨날 틀렸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이제 영어는 거의 없어진 것 같고 그다음에 네컷 만화 같은 것들도 막 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아는 친구가 짜파구리 끓이는 법 네컷으로 그림 그려줘. 그랬는데 그걸 진짜 그려요. 스프 양을 어떻게 넣고 어떻게 하는 거라서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그림 그리는 거랑 글자 쓰는 거랑은 좀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림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썸네일, 그림, 광고 이런 것들을 사람이 되게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들도 많이 없어지는 상태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제 어떤 부분에 더 영향을 미칠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제 그래픽적으로 우리도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픽을 해주는 걸로 바뀌었고 그러면은 결국은 사용량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 너무 과잉 투자다라고 네. 얘기를 할 수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중국이랑 비교를 하면 예. 그렇긴 하지만 당장 이 부분이 이제 AI는 버블이었어 이러면서 확 꺼지기에는 저는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이제 군비 경쟁이라는 부분에서 미국이 그러면은 더 이상 안 만들 거야? 중국 과잉 투자니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중국은 계속 따라 오르는데 그러면 내가 더 빨리 가야죠. 더 빨리 도망가야죠.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독일 같은 경우도 유럽도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는 없네 AI가. 그래서 투자 자기네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새로. 그러면 이제 유럽에서도 또 새로 데이터 센터든 뭔가를 또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이제 미국, 중국, 유럽 세 군데가 다 경쟁을 해야 되는 상태가 되면은 결과론적으로 가면은 흔들림은 있겠지만 롱텀하게 봤을 때 AI가 완전 버블이었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이제 거꾸로 가서 2000년대 이제 웹 처음 나왔을 때 생각해 보면 뭐 네이버가 구글, 야후 거의 없어졌고 그 당시에 뭐 라이코스부터 별거 굉장히 많았잖아요. 지금도 네. LLM 네. 모델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은 이게 없어지거나 할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이건 분명히 우리의 라이프를 바꿔주고 있고 그 다음에 결국은 AI 부분에 있어서는 휴머노이드랑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두 개가 결국은 AI로 돌아가는 물건이잖아요. AI가 없으면 그 두 가지 물건이 다 의미가 없는
용도가 없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분명하게 수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기 좀 다소 막연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또 우리 강 대표님한테는 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질문인 건 아는데요. 대표님 지금 결국 우리 2600 공방에서 오늘 하루 한 방에 그냥 지금 2600이 깨지면서 40포인트가 넘고 1.6% 지수 낙폭이 이런 식이다 말입니다. 코스닥도 결국 심리적으로 또 중요했던 700포인트가 무너지고 니케이도 지금 약간 이제 그림은 안 좋아지고 그러니 꼭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네. 글로벌 자산 시장에 결국 이렇게 뭐 등락은 있었습니다만 트럼프 취임 전후 당선 이후 기대감, 네. 취임 이후 또 그거 미국채 금 수익률도 그래요. 많이 올라왔죠. 취임하고 나서 뭐 베센트가 우리는 기준금리보다 시장금리야 해서 많이는 내려왔는데 더 이제 4.3 밑으로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달러도 쉽게 그거 하지 않고 지금은 조금 이제 4월을 앞두고 조금 이렇게 뭡니까 그냥 하루하루 찔끔찔끔이 아니고 좀 큰 그림을 좀 그려야 될 때 아닌가 싶은데 대표님도 지금 대표님 같이 이렇게 뭔가를 얘기하셔야 되는 분들은 말을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나름대로 그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투자하실 때라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은 좀 쉴 때라고 보십니까? 현금이 많아야 된다. 지금은 네. 그러니까 올해 오면서부터도 계속 이제 분산하고 그리고 이제 현금도 자산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골드를 살지 현금을 가지고 있을지를 교환하는 거라고 말씀을 아까 전에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아예 골드 자체도 모르겠어라고 하면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현금이 뭐 이자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결국은 빠졌을 때 매수할 자금이 없으면 회복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금 비중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입니다. 뭐 종목 셀렉션을 잘해야 되고 어느 시장에 투자를 잘해야 되고 뭐 이것도 물론 있는데 빠질 때 현금을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었냐가 나의 뭐 5년, 3년 수익률을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입장인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현금 비중 0이다. 라고 하면 무조건 올라가면 팔아야 되는 시기가 맞는 것 같고. 예. 근데 내가 지금 현금 비중이 예를 들어서 뭐 70 현금이고 30밖에 내가 주식 안 가지고 있어서 네네. 70 더 살 돈이 있어라고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빠져서 내려갈 때마다 한 50% 될 때까지는 더 사도 되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지금 100인 사람한테 더 살 돈이 없는 상태면 이미 움직일 옵션이 없잖아요. 네. 내가.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생각을 해보면은 50% 정도 가지고 있거나 조금 덜 현금을 더 가지고 있거나 하는 정도가 지금은 맞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50을 중국에다 넣을지 미국에다 넣을지 이걸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불확실성에서는 미국, 중국 한 뭐 반반을 하든 반반까지는 좀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중국 버려놨었으면은 이번에 중국 좀 내려가면은 중국을 뭐 한 미국, 중국 3대 7 정도로 섞던지 한국까지도 버렸었지만 다시 한번 한국도 살려서 한 20%라도 그래서 50, 뭐 30, 20 그래서 주식을 하더라도 국가별로 좀 분산을 해놓는 그런 시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시장이 좀 변동성이 크고 좀 하방 압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전 올해는 계속 올해 계속이요? 하반기까지는 계속 움직이지 않을까요? 위아래로.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가 관세 얘기를 마무리 지을 거가 4월 2일 날 끝난다고 생각되지가 잘 않잖아요. 시작이겠죠, 시작. 네, 시작이겠죠. 반대에서 또 공격하면 네. 또 반대로 또 치고 그러면 일단 불확실하잖아요. 이거는 네. 뭔가 경제 데이터를 가지고 금리를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거는 뭔가 예상을 해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인데 반해서 관세는 그냥 미국에게 유리한 게 뭐냐에 따라서 계속 바꾸는 거니까 반대편에서 A 나왔네 그럼 난 B 때리고 B 나왔네 그럼 저쪽에서는 또 A 다시 때리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맞춰지는 힘의 균형이 맞아져야 되는 시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좀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변동성은 계속 심할 것 같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주로 이제 AI주, IT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 엔비디아 뭐 이런 것만 샀잖아요. 예. 예, 그 개인들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보면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는 상대적 강세잖아요. 네. 안 올라갔었으니까 안 내렸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도 물론 있지만 AI 부분에 있어서 애플만큼 투자를 안 한 곳이 별로 없잖아요. 예. 일단 하드웨어적으로. 그러면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AI를 내놓은 게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따라가려고 맘먹으면 금방 따라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애플이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서 완전히 지금 여기서부터 뭐 다시 10%, 20%더 폭락하고 뭐 침체가 오고 막 그다음에 뭐 스태그플레이션 오고 이런 거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 레벨에서 내가 현금 비중 어느 정도가 있다면 매수로 대응하는 게 맞는 시기가 된 거고, 현금 비중이 너무 많은 분들은 반등할 때마다 현금을 좀 더 늘려야 되는 시기인 상황이 돼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세상사 그렇게 만만치가 않고 특히나 시장은 아주 고약한 것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반등이 나오거나 좀 올라오면 현금 비중을 늘려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나면은 반등이 안 와요. 네. 반등이 안 오고 계속 흘러내리면서 올라오면 내가 현금 비중을 좀 정리해서 밥 먹고 현금 있을 비중을 늘려야겠다 싶은데 그 기회를 안 주니까. 안 주죠. 그런데 손은 안 나가거든요. 네. 계속 흘러내릴 때. 네. 그러다 보면 계좌는 녹아 있고 녹아 있고 그거 회복하는데 또 하세월이 걸리고. 엄청 걸리죠. 예. 더군다나 사기성이 짙은 종목에 들어가 있었으면 이거는 당대에 해결이 안 되고. 네, 오래 걸리죠. 두 번째 생각은 아니 우리 여기 SBS 비즈에서만 지금 우리 정민 앵커가 몇 년입니까? 혼자 하셔도 충분한 걸 갖다가 제가 옆에 앉아 있고 이제 4월 7일부터는 3시부터 머니쇼 플러스에서 이제 강 대표님이 같이 하시는데 무슨 뭐 표준어 구사가 정확합니까? 뭐 그게 이 사람들을 왜 안 찾겠나 싶은데 좀 걱정이네요. 제가 대충 이제 강 대표님의 어떤 올 한 해 뷰는 느꼈는데 그게 녹아나거든요. 질문을 됐건 뭐가 됐건. 네. 강 대표님이 오후에 약간 그러시는데 저는 더더욱이나 그러면 오전에 좀 오버해야겠네요. 위쪽으로. 롱숏을 해야겠네. 롱숏을 좀 해야지. 질러주시 종목을 주실 건가요? 머니쇼 플러스에서 뭐 우울한 얘기 들었는데 아침에 8시부터 머니쇼에서도 우울해지면 안 되니까. 좋은 전략이시네요. 좋은 전략이죠. 네. 롱숏. 네. 만약에 이제 숏은 또 아니고요, 네, 숏은 아니고. 강 대표님이 또 이제 롱으로 돌면 저는 또 약간 숏 쪽으로. 네. 제일 종목을 제가 정민 앵커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침 저녁으로 다 보시니까 이제 제일 잘하실 것 같은데. 아주 빠꼼이에요. 아니요, 근데 네. 요즘 뭐 시장 자체가 힘드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으면 될 것 같네요.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머니쇼가 없는 토요일에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채널 머니랩에서 뉴욕 증시 리뷰 또 대응 전략까지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